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면은 이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한 내용인데요. 수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밤 10시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아트도 이렇게 수정을 좀 했고요.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 업로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바로 코스피 차트를 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 앞에 있는 코스피 전고점 구간을 지금 넘어서려고 계속 시도 중이긴 한데요.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일단 개인이 2,800억 매수, 외국인 840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나 연기금이요. 이제 지수가 실이 여기서부터 여기 1,400대부터 2,200까지 올라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누가 봐도 일단 V자의 모습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서 저항을 맞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서 이 앞에 있던 고점을 뚫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저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건 이제 지수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전에도 옛날부터 영상을 올렸을 때 반대로 갔기 때문에 지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때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배웠던 게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 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일단은 아직 이 구간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일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막 현금을 막 100%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좌 관리를 할 때 주식하는 비용 50% 그리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용 50%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0% 나눠가지고 주식에는 계속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제가 만약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하는 그 보유 비중을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현금만 100%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즘 유동성도 좋고, 그다음에 세계 외적으로 EU에서도 얘들끼리 이제 돈을 푼다고 했고, 그러한 돈이 계속 풀리는 현상에서 이게 아무래도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분명 여기를, 이 앞에 있는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가 있을 텐데, 이때 현금을 100% 들고 있으면은 이런 상승이 나올 때 하나도 못 먹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50%만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을 예정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만약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뭐 특정 구간 여기 21선을 그러니까 지키는 모습이나, 아니면 61선 이 구간에서 얘가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나머지 50%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1차 그러니까 50%의 매수 비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번 50%의 비중을 매수를 한 뒤에 나중에 반등폭이 나올 때 그 반등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매매 방식으로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이 바로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주식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요즘에 이제 신풍제약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어제 금요일날 고가가 804포인트거든요. 804포인트로 이 바닥에서부터 거의 2배 정도, 지수만 하더라도 2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1,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 1,2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400억 매도를 했고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힘이 좋다는 게 일단 차트상으로도 보여지고, 앞에 있던 이런 고점들도 쉽게 일단 뚫어놨습니다. 여기서 분명 고점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힘은, 이렇게 잘 가는 힘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분명 이 떨어질 때 신규 매수를 하는 금액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제가 대응했듯이 50% 여기서 샀더라도 만약 좀 물려있다 하면은 여기 밑에서 다시 한번 50%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간다, 추가 매수를 했는데 내려간다 하면, 그럼 저는 그때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냥 매매를 할 거고요. 환율은 일단 1200원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1195.3원까지 원달러가 떨어졌는데, 최근 목요일 금요일 날 지나면서 1200원을
상승을 다시 한번 올라와 줬고요. 이 코스닥 수급 차트는 뭐 외국인이 이렇게 아침부터 팔고 있었고 개인은 반대로 샀고 기관이 오후장에 들어서 좀 매도를 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개인은 매수를 계속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좀 하다가 조금 중간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하루 종일 이렇게 팔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신풍제약 회원님이 올려주신 건데 유명하죠. 장 막판 5분 남기고 나왔던 겁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계속하죠. 공포에 의한 이제 하락인데요. 보고 계신 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1분 차트로 한번 볼게요. 단 한 15시 15분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의 이 종목 여기가 상한가 근처였는데 이 상한가 근처에서 고가가 30% 저가가 14%면은 거의 45%가 넘는 등락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45%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정말 이러한 현상이 난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계속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할 때 여기서 산 사람들이야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 좀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만 여기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드는 마음은 아 여기가 고점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매수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매수를 하고 있었죠. 이때도 상한가를 찍으려고 했을 때도 드는 생각은 아 오늘도 가겠지만 그래도 고점일 수 있겠다. 아직은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벌써 5배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매수를 하더라도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나온 게 이 신풍제약 3시 15분부터 해가지고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 투매가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결국 사람들 너도 나도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도가 이어지고 나서 공시효과까지 이렇게 빠지고 나서 시간에까지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진짜 한 마이너스 60%까지 한 번에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게 어디 가보면은 이제 이거는 개미털기를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개미털기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떨어진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했다 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개미 털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를 털었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었으니까요. 근데 뭐 질문을 좀 해보자면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어떤 주체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시킬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돈을 다시 써가지고 상승을 못 시키냐? 그거는 다시 한번 이런 음봉이 급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새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겠죠. 만약 올리더라도 세력들도 여기서 밑에 받쳐놓고 할 텐데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세력들 또한 세력 혹은 뭐 개인들도 있겠죠. 개인들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거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너도 나도 이거는 다 팔라고 할 겁니다. 계속 팔 거예요. 이렇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 이 파는 물량들을 다 먹어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 올려줘야 되는데 과연 세력이 높은 곳에서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돈을 써갖고 살릴 것이냐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개미털기라고 보진 않고 진짜 한번 그 급한 투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노릴 것은 아마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은 분명 어느 특정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저는 왜냐면은 돈이 물려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급한 투매가 나왔을 때 물량을 한 번에 털지 못합니다. 세력들의 물량은 저희 같이 뭐 많아봤자 뭐 수억이나 수천만 원, 수억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세력들은 최소가 일단 이런 종목에 들어가려면 몇백억은 일단 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음봉이 나올 때 이렇게 밑으로 급하게 바로 이렇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는 척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서 주가를 올릴 건데요. 생각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밑으로 떨어질 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승에서 마이너스 폭을 막
지금 막 30% 마이너스 30% 40% 걸려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온다 하면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진짜 반등이 나올 때 꼭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분봉상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을 잠깐 보면은 이런 구간쯤에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서 기다려 보겠죠. 내일 시작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구간 정도 안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 종목을 그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워낙에 리스크가 컸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이게 어설프게 눌림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하겠죠. 일단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아예 건들지 않을 생각이고 며칠 전에 이제 저 영상 스트리밍을 하면서 일단 이 신풍제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벌써 여기서 300% 400%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거는 진짜 투자라기보다 그냥 투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차트가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하는 거는 뭐 재료가 있었고 했겠지만 결국 사람의 그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진짜로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벌써 마이너스 한 40% 50% 될 텐데 자 반등이 한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제발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꼭 올라왔을 때 이제 손실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30%나 40%일 때는 주가가 이제 다시 복구하려면은 한 50%를 벌어야 복구가 되거든요. 1.5배 정도 벌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회는 또 많지 않을 뿐더러 시간 또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10% 내까지 올라온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겠지만 결국에는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러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진짜로 개미털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뭐 그때는 저 욕하십시오. 내가 뭐 잘못 봤다 생각하고 여기서 10% 손실 난 거는 유튜브에 있는 종목 올려드리는 걸로 다른 걸로 수익을 내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매수하신 거는 매수한 상태에서 한 거는 이걸로 본전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그 정도는 좀 버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완전 최고점에서 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만약 주식을 더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데서는 되도록이면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께서는 신규 매수를 하는 구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이 매수를 한 뒤에 여기 다 이게 팔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팔려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주가가 매수를 하면서도 고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력은 또 그것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은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일단 반등이 이런 구간 안에서는 나와줄 수도 있다.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여기 이런 데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상승폭이 제한될 것 같다. 그러니까 덜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더 오르지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이런 데서 그냥 한 마이너스 10% 15%일 때 그냥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봤던 카페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한 번만 좀 볼 텐데요. 일단 뉴스를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일단 좀 핫한 이슈는 이제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신풍제약이 올랐던 것도 SK 케미칼 뭐 이게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공급망 참여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이런 것들이 같이 갔는데 일단 얘도 장막판에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장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상승 하락을 했던 그 폭 자체가 신풍제약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얘도 10%가 떨어지긴 했지만 좀 덜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까 보셨던 이 이슈로 내일 다시 한번 시가가 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해서 만약 신풍제약이 바로 이렇게 진짜 반등이 나오고 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이 주신 몇 번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꼭 주가가 반등을 한다 이렇게 반등을 한다 하면은 이런 데서는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장에
좋지 않아가지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음봉이 나오고 시간에까지 빠지고 했었는데, 이때 빌 게이츠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오늘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일요일날. 다행히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 이슈로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 또 돼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진풍제약이나 SK케미칼 그분들 생각하면서 꼭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북한 코로나죠. 뭐 탈북민 분계선 통해서 월북을 했다. 이런 거면 이제 북한 이런 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친북이죠. 지금 현 정권이. 그러면은 결국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비료, 손세정제, 아니면 대북주 이런 것들 제 생각에는 일단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여기서 지금 모습이 좋은 건 좀 비료 쪽으로 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이슈 9월 본 입찰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벌 것이냐라는 그 자고안이 나오면서 일단 여기서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알짜 기업인데, 이게 이제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식에서 매각 이슈 자체가 정말 큰 거기 때문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재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라는 거는 아직 신규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런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기대하는 건 여기서 한번 더 떨어져 주는 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따가 유튜브 종목 추가를 할 거고요. 일단 이 종목 자체도 거래대금도 이렇게 빵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가격이 유리한 가격 구간에서만 산다고 하면은 충분히 버텨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카카오 게임즈 이제 지분이 있는 엑토즈 소프트, 넵툰, 엘비스미콘, 넥슨GT, 여기 엘비스미콘까지가 지분이 있고 넥슨GT는 웹젠, 이런 종목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지금 차트가 전체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 역배열입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그동안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죠. 여기 고점을 이런 추세선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인 이 120선을 일단 뛰어넘었고, 여기 120선 여기 있죠. 이 회색 선입니다. 이거를 뛰어넘고 주가가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서 바로 급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계단을 밟아가면서 저항대를 뚫으면서 상승이 나와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죠. 그런 이슈로 같이 나중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넵툰은 최근에 상승을 좀 급하게 했었네요. 얘도 결국 일단 역배열이고요. 역배열이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이었는데 밑으로 빠지고 했었는데 최근은 상승이 이렇게 많이 했더라.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죠.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가면은 이렇게 상승이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 가는 놈도 결국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식의 좀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진짜로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쭉 가는 놈은 진짜 강한 놈인데, 근데 이런 강한 놈들은 주식에서 한 5%, 종목 중에서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5%에 기대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는 더 상승할 걸 기대한다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한번 기다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넵툰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고요. 그냥 이런 대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고점 여기에 비하면은 여기는 낮은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그리고 LB세미콘 있죠. 얘는 BTS 관련 주도 몇 개 있고, 또 LB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런 인베스트먼트 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카카오 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 상장이 나오면은, 카카오 게임즈 상장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차트 모양도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얘도 한번 이슈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게임주들 한번 볼게요. 넥슨GT죠. 넥슨GT 급하게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 이제 카페에서 회원님들 많이 이제 사서 수익 내셨고 지금도 아직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이슈나 이런 것들, 게임주는 아무래도 게임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많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게임주가 상승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이제 게임 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넥슨 GT가 또 좀 있습니다. 최근 추세 자체도 좋고요. 더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웹젠이라는 종목도 모습이 좀 강한데요. 여기서 상승을 크게 해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주가를 버티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고 있더라 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21선이 바로 밑에 있는데 21선 위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잠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줬었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이 저점을 깨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냐,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한번 계획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 또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GC 녹십자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임상 이상 신청을 한다고 하죠. 녹십자 하면은 일단 지금 뭐 상승을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혈장 치료제 관련주 저 녹십자가, 그래서 저희 유튜브 종목인 S맥이 있을 텐데요. S맥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음봉이로 거래량이 터지고 했지만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급하게 내려온 것들은 여기선 세력이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진짜 개인을 털기 위한 과정 속이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분명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이제 다음 주 혈장 치료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면은 한번 그거에 맞춰서 상승이 나와주겠죠. 이런 종목은 솔직히 시간의 문제지, 그냥 자체 이 구간 안에서만 잡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구간 자체도 1차 매수 구간 말씀드렸고,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1차 매수를 여기서 1380원 1차 매수를 말씀드렸고, 이런 데서 천천히 모아 가셨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언제든지 이슈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정고점을 뚫으러 가느냐 마느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맥은 이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혈장치료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 좋고, 이제 일본 관련주들이죠. 이제 강제 동원 판결 집행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보복 조치를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카페에 템님, 아름답게님께서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 불매 관련주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나미부터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이죠. 일단 모나미는 이제 그런 일본 관련해가지고 애국주 중에서 가장 대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차트의 모습이 가장 좋고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은 옳은데, 월요일날 상승이 더 나와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나와줄 수가 있는데 시간에는 좀 빠지고 있네요. 얘를 이제 그래도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앞에 있던 이런 전고점들을 다 뚫어놨습니다. 이런 전고점들을 좀 뚫어놨고 오늘 종가상 양봉으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여기서 잡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이렇게 천천히 했겠지만, 그래서 매수를 미리 못했다고 하면은 이 봉 안에서 좀 싸게 이런 밑에서 매수를 한번 계획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면은 이 위에 구간이 아니라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손절은 깔끔히 이제 그 금요일날 저점이나 그 목요일날 저점에 깨지면은 이런 데서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대장으로서 지금 모습 자체는 좋고요. 물론 이 고점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더 잘 갑니다. 만약 월요일에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은 땡큐인 거죠. 땡큐로 이렇게 한번 잡아가지고 상승이 나올 때 팔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통상 또한 일단 모나미보다는 2등주로 보이고요. 모나미가 가장 강한 모습이고, 신성통상도 지금 차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자체도 이런 모습 자체도 좀 좋아 보이고,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뚫으러 가느냐 마느냐,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 신성통상도 지금 모양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고, 남영비비아는 그때 이게 7월 6일 날이죠. 그러니까 유상증자였나요? 그게 뜨면서 개파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차트도 지금 너무 바닥권인데, 그러니까 바닥권이어도 같은 뭐 거래량 터지는 그런 바닥권이 아니어가지고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매하시면 안 좋고요. 남영비비아는. 그리고 쌍방울입니다. 쌍방울도 권리락 뜨고 뭐 이렇게 차트가 지저분하죠. 거래량도 뭐 좀 터지긴 500억 정도 터지고 했는데, 얘도 제가 알기로는 유상증자를 맞았었고요. 한번 유상증자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별로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한번 볼게요. 코데즈 컴바인이 이제 신성통상 다음으로 한 3등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의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 구간 자체가 한번 매수를 여기서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61선도 밑에 받쳐져 있고, 그러니까 매수를 구간 안에서만 지금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매수를 하고 만약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를 이제 손절로 잡고 그냥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애국 관련주니까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정고점을 뚫는지 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이런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이트진로는 좀 고점이라서 별로 보고 싶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동진세미캠, 얘도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한 그런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고점이다.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또 특히 잘 가는 놈도 잘 가지만, 그래도 여기는 손절을 각오할 거면은 매수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저라면은 일단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구간이라서 쭉쭉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데는 다시 한번 뭐 악재가 뭐 종목의 악재라기보다 그냥 이 시장에서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거에 언제든은 악재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올라온 데서는 좀 매수를 별로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돗물 유충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8시 뉴스에서도 아직 인천 수돗물 유충 이런 관련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 대장은 누보텍이 있습니다. 누보텍이 상승을 그때 크게 했었고, 여기서 음봉이 이제 4개까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고 하락을 계속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슈를 받아가지고 이제 1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지금 기다려 놓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광동제약이라는 종목도 생수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나 공장에 있는 이제 수소연료 관련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러 공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연료는 이제 두산퓨어셀, 그리고 S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두산퓨어셀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이제 고점이라서요. 이런 고점일 때는 매매를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8일이면 화요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공장을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이제 하나의 차트 모습은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여기서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좀 만들면서 쌍바닥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 금융지주에서 한국판 뉴딜 이제 10조 원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그룹하고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산그룹 하면 아까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있겠죠. 또 두산인프라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최근에 모습 되게 좋게 상승을 했었고요. 크게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들도 다 먹어주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요. 거래량도 되게 7천억 정도 터지면서 많이 터지고 했는데, 일단 과연 이 뉴스에 반응을 해가지고, 일단 단기 가열 모습이긴 한데 이 뉴스에 반응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최근 거래량도 엄청 많이 터졌었고요. 일단 뉴스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 유튜브 종목들 한번 봐야죠. SV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SV인베스트먼트 1차 매수가, 그러니까 매수가를 3,610원으로 하고 3,320원으로 해놨죠. 그러면 일단 매수를 이 종목을
되게 여기서부터 매수를 이날부터 거의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목표가는 일단은 4,040원이죠. 4,040원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계속 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종목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근데 이문매드 자체가 지금 뭐 큰 특징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지 다른 치료제들이 강하니까 얘가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60일선 지금 있거든요. 내일 이렇게 양봉으로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를 손절가로 정해서 계획해가지고 들고 가실 텐데, 만약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 일관된 그 매매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돈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손절가를 3,320원 했지만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제가 손절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좋게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큰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나는 일단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언제든 손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트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문매들을 한번 검색을 좀 해보면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또 있으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이 SV 인베스트먼트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8월달 임상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신청을 하고 이탈리아나 러시아에 신청을 해놨고 8월 승인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신청을 하고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반응이 또 나오겠죠, 주가가.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가 하시면은 한번 들고 가 보시는 거죠. 좀 밑에 만약 좀 떨어진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전파기주국입니다. 전파기주국은 1차 매수가 5,190원, 그 다음 2차 5,050원이죠. 190원, 5,050원입니다. 얘도 꽤 오래 걸렸죠. 여기 이런 데서 매수가 돼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파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쭉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어디냐? 4,880원이죠. 이게 어제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분명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 주가가 더 이상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서 가지도 않는데 이런 모습 불안하시고 하실 텐데요. 근데 지금 자체가 여기서 월요일 날 이렇게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되게 싼 구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뭐 밑에 만약 엄청 급하게 떨어진다면은 이제 손절을 하면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번 좀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가를 뭐 5,440원 뭐 이렇게 짧게 정해드렸었는데, 그 매도가 해가지고 팔렸었겠네요. 5,440원이면은 여기니까요. 근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좀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5G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5G는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얘랑 같이 가는 이제 로보로보를 모시면은, 로보로보가 일단 대장으로서 모습이 좋은데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로보로보가 참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랑 같이 보시면은 아직 전파기주국은 좀 버텨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파기주 했고, 이제 마니커 FNG죠. 마니커 FNG 1차, 2차, 3차 다 보겠습니다. 1차를 여기서 했고요. 보시면 1차가 1,150원, 2차 9,770원, 3차 9,380원, 그 다음에 1,120원 이렇게 손절로 정했는데, 일단 아쉽게 여기까지 3차 매수까지 됐으면 좋을 텐데 안 됐습니다. 현재로선 1차, 2차 매수까지밖에 안 됐는데요. 좀 뭐 이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면서 아마 이때 여기서 한번 10% 정도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을 내면은 참 좋죠.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 자체도 일단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이 타점에서 그냥 매수를 좀 해놓고 나서 진짜 여기서 더 빠진다 하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요. 매수하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마니커 FNG 닭고기 관련주이기도 하고, 돼지열병이 만약 발생을 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고요. 그냥 차트를 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그냥 차트가 흘러가는 거고요. 언제든지 이슈가 뜬다고 하면은 얘도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섭더라도 두려움은 있겠지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했던 이런 신풍제약 이런 것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와주는 거, 이런 거를 굳이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나 보고 지금 뭐 주식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이런 거 그냥 사두고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다가 상승이 나오면은 팔고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이큐어죠. 아이큐어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670 46,700원 1차 매수, 1차, 2차, 아직 2차 오지는 않았네요. 지금 여기서 1차 매수만 된 상태인데 이 다음에 3차, 4차까지도 열어놓고 손절을 저 밑에서 해놨는데 이 종목을 좀 그만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돈의 폐질이라고 해서 치매 패치 관련주인데 지금 차트 모습 충분히 좋고 아이큐어 매도는 마음껏이라고 했죠. 여기서 매도를 일단 이런 데서 그냥 저는 모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지금 여기서 매수 떨어지면 또 매수, 또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고 이런 데서 주가가 분명 뭐 주식에 100%는 없지만 차트에서 그런 모습이 말하고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진짜 여기 전고점까지 뚫을지 안 뚫을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러 가는 그 과정 속이고요. 그거는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즐겨 보십시오. 즐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번 매수해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맥은 아까 봤죠? 얘도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이제 매수가 됐을까요? 6,230원 1차 매수 또 2차 매수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6,020원 그 다음에 5,820원 그리고 5,640원이죠 1차 매수는 아직 안 됐는데 조만간 될 것 같아요. 20원 차이로 안 됐네요. 일단 매수를 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모아 가세요. 모아 가시고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해서 모아 가신 다음에 지금 이런 구간은 안정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주가가 오면은 다시 한번 세력의 평단가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는 뭐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좋고요. 이런 데서 왔을 때 한 여기서 한 10% 정도 올랐으면 내가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데아티아이죠. 데아티아이도 얘가 이제 1차 매수 6,760원 그리고 2차 매수 6,610원 보시면 1차 매수 6,760원 6,610원 3차 매수 6,430원까지 했을 겁니다. 알려드린 대로 매수를 하셨으면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6,340원이죠. 일단 월요일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여기서 일단 이렇게 모아 가셨을 겁니다. 3차 매수까지 됐겠네요. 저는 일단 이 데아티아이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돈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절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일단 60일선 위에도 있고 여기서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관련된 이슈가 언제든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만약 이게 진짜 좀 좋다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드시면은 손절은 조금 더 보류하고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직 60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뭐 충분히 더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 대북 이슈는 일단 현 정부 인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친북 관련된 인사들이 많죠. 결국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이제 빅텍도 말씀을 드렸고요. 빅텍을 이제 매도해가지고 파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1차 매수 6,880원 아마 이때 1차 매수만 되셨을 겁니다. 여기 1차 매수만 되셨을 텐데 이제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올 때 파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15% 나왔겠네요. 근데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9,770원이죠. 9,770원 여기를 생각하고서 1차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 파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구간 자체는 다시 한번 떨어질 때 매수를 또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데 안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고점일 때는 또 그 반대되는 종목 지수가 떨어지면은 지수가 막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얘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중장기라고 보다는 좀 종목들을 조금 좋아 보이는 놈들을 좀 넣어놓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천천히 차트를 더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좋은 종목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일단 화천기계도 옛날에 이제 말을 했던 게 그 시간 스트리밍 며칠 전에 했던 게 화천기계도 대선주로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때는 매수를 안 한다고 그때 스트리밍에서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란 게 계속 갈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매수를 안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파미셀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서린바이오도 좋아 보이고요. 이글벳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로보로보도 있죠. 로보로보도 참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톡스텍도 뭐 차트를 이렇게 넣어놓는 것들 대부분 좋고, KM제약도 좋고요. ETGC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좀 떨어지면은 다시 모아가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이런 ETGC 이 구간 안에서 사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도 좀 더 밑으로 떨어지면 사는 게 더 안정적이니까 좀 기다려보는 거고요. ETGC도 좋고, 현대바이오, 비넥신도 높은데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CMG제약이 옛날부터 이제 말을 했었는데 여기 위에서는 바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이번의 모습은 좋았다. 지금 모습은 좋고, 얘가 여기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운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CMG제약은. 서울바이오시스도 나쁘지 않은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셀리드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차트를 급하게 올려놓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그려가면서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웅도 지금 차트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쌍용차도 지금 야금야금 주가가 여기서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산인프라코어, 아까 했던 두산인프라코어를 오늘 뽑아볼게요. 유튜브 신 종목으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도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젠백스링크도 지금 차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모습만 보더라도 좀 좋아 보여요. 젠백스링크도 타점을 구해갖고 넣어볼까요? 근데 젠백스링크가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생체 인식 테마로 갔었네요. 얘는 근데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여기 보면은 생체 인식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뭐 공인인증서 사라지면서 생체 인식이나 이런 거죠. 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5G든지 뭐 이런 것들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어지고 기술에 따라서 좋아 보입니다. 발전이 계속 유망한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니까 얘도 그런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차트 모습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얘가 제가 이렇게 이 종목도 그냥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한번 매수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좋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들고 계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쭉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두산바캡도 지금 모습이 좋습니다. 모습이 좋아요. 두산인프라코어랑 한번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일단은 두산바캡보다 세고요. 강한 모습이고, 일단 얘도 눈여겨보고 있고, 인선 ENT 일단 이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폐기물 관련주로 얘도 지금 자체 이 모습만 보면은 오늘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모습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LB세미콘도 좋다고 했죠. 넣어놨습니다. 그냥 넣어놓고 보려고요. 신성통상도 넣어놓고 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최근 모습 괜찮아 보이고요. 얘도 좋아 보입니다. 코인텍이 여기 위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를 그냥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와줄 건지,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건지, 이제 하락할 건지는 이제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그럼 현대사료도 비료 관련주로서 이제 좀 차트가 지금도 얘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습이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럼 이제 대한금속도 지금 모습만 보면은 좋아 보입니다.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모습 좋게 보고 있는데, 대한금속이 뭐 이재명 관련으로 엮이기도 했었고 뭐 좀 뭐가 엮이기는 했었더라고요. 일단 돈 들어온 거 보면은 지금 자체로는 좋아 보이는데 회사가 얼마나 이제 좋은지 봐야 되는데, 뭐 시총이 일단 1,500 정도는 되네요. 소형주기도 하고, 일단 근데 최근의 모습은 좋다. 이런 것도 이렇게 밑에서 한번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하면은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대한금속도 하나의 종목이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고 이게 유튜브 종목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넣을 거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넣을 거고, 젠백스 링크 한번 넣어 놓을게요.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내가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 좋아 보인다, 어차피 타점을 알려드리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런 걸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9월달에 매각 입찰이 있으니까 이런데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 사가지고 9월달까지 지켜봐야겠다, 그런 관점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얘도 생체 인식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밑에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떨어질 때 손절가를 깨면은 그 손절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젠백스 링크부터 한번 차 타점을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젠백스 링크를 뽑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 손절가. 그러니까 매수가가 4차 매수까지 되니까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2차 매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손절이 될 수 있고 한데, 매도는 자율 매도. 손절이 되더라도 짧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손절이 적어지는 구간에서 하는 거고요. 한 손절이 2차 매수까지 된다 하면은 여기 평단이 여기인데, 떨어지면은 4, 5% 정도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이죠. 정말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4, 5%라는 거는 손절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먹을 때는 기대 수익이 크죠. 여기서 30% 나오는 거, 여기까지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기대 수익을 가지고 손절은 짧게 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이기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는 자율 매도. 예, 젠백스 링크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있죠. 지금 뭐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좋겠네요. 이 5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을 할 때 떨어지면 잡아야겠죠. 아까 말했던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더 꼬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신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얘는 한 3차 매수까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차 매수가 6,650원이고 2차 매수 6,370, 3차 매수 6,15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5,960원으로 이렇게 할게요. 매도는 이제 편하게 하시고요. 이게 손절만 안 되면 됩니다. 이게 한 9월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본 입찰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얘가 9월달, 그러니까 본 입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입찰이 시작되면 더 갈 수도 있고요. 매각 이슈는 그만큼 강한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잡아보는 거 괜찮다 생각하고, 제가 올려놓은 이런 종목들 뭐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봐드리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영상 길이도 지금 40분 50분 넘어가는데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그때까지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또 영상 이렇게 한번 뽑아놨던 종목들하고 또 신규로 넣을 종목들 한번 보고 수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에다가 좋아요 한 번만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